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아랫집 여자와의 악연으로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아랫집 여자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현재 아랫집 여자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거지같이 꼬여버린 상황인데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남편과 끝을 내어버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참 요즘에는 세상도 살기 좋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상이냐고요? 저도 이제는 제가 정상인지 정신이 이상해진 정신병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짜증부터 밀려옵니다. 그 여자의 피아노 치는 소리도 소름 끼치고 그 소리가 저희 집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조차 미쳐버리기 싫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런 사연까지 올리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적당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도 회사 다니다가 아이들 낳으면서 자연히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늦은 나이에 힘들게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져서 지금은 쌍둥이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둘 다 만으로 6살이네요. 육월생이라서 그럭저럭 늦거나 빠르다는 건 잘 느끼지 못합니다. 딸은 정말 딸 같고 아들은 아들 같아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째 얻은 아이들이라 더욱 소중하고 보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아이가 안 생겨 양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저희 또한 기다리던 아이가 너무 늦게 생겨 그 정도로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예전부터 쌍둥이를 낳고 싶었지만 쌍둥이는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고 저는 쌍둥이는 못 낳겠구나 싶었습니다. 보통은 유전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결혼할 나이에 결혼했고 남편과 저 모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는 않는 거라는 것도 살다 보니 알게 되었고요. 저희는 힘들게 몇 번의 실패를 지나 아이가 생겨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한 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눈에는 사랑스럽고 언제나 소중합니다. 아마도 그건 남편도 저랑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은 해외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 중이었고 남편은 여행을 왔었는데 우연히 만나 정말 상상 이상으로 서로에게 끌려 한국에 와서까지 연애를 이어갔고 오랜 시간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비슷했으며 취미생활이나 성격까지도 잘 맞았습니다. 그런 저희였기에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아이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아랫집 여자 하나 때문에 저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는 처음 신혼은 힘들게 보내지 않고 자가에서 시작했고 3년 정도 살다가 조금 더 큰 평수로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와 정착했습니다. 그때 당시 새 아파트였고 아이를 가지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모든 것들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 아랫집에 이사를 했고 그 뒤로 이사 온 집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랫집에서 이사를 왔을 당시 처음 이사를 와 저희 집에 이사를 왔다며 김장김치를 보쌈이랑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동생이었습니다. 이쁘장하게 생긴 동생이었고 말할 때도 뭔가 모르게 저와 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동생과 커피도 마시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술을 어느 정도 마시기도 하지만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갖기 위해 술도 자제하며 아이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먹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시간이 조금 흐르며 남편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만나며 낮술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낮술을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먹어도 봤고 낮술의 맛을 알고 있는 나이였지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동생과 한두 잔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버릇 비슷하게 동생을 만나면 안주를 서로 만들어 한두 잔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마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때 먹은 것도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갔을 때 반주로 가볍게 먹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이 선택했던 행동이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랫집 그 동생 이야기를 하자면 그 동생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4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신뢰가 될 것 같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이혼한 친구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 친구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혼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인 결혼 초기에 이혼을 한 친구라 이혼을 한 친구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고요. 그런데 아랫집에 친하게 생긴 이웃사촌인 친구가 이혼을 한 친구라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혼한 이유를 제가 묻지도 않았고 그 친구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도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가 많이 힘들겠다만 생각했습니다. 또 전 남편이 다달이 돈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동생이 이사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피아노 교습소도 차렸고요. 그런데 교습소 차리고 나니 사실 저희 집까지 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끄럽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껄끄럽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이번 연도에 집에만 있게 된 일이 빈번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처음으로 아랫집 동생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로 친하다면 친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본인이 할 말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저에게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터폰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뛰는지 너무 시끄럽다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약간 장난식으로 인터폰으로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저랑 따로 할 이야기는 핸드폰 카톡으로 하는데 본인이 시끄럽다고 느낄 때는 갑자기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제가 인터폰으로 연락이 처음 오고 나서 다시 또 연락이 왔을 때 휴대폰으로 해도 된다고 했지만 알았다고 말만 하고 또 인터폰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휴대폰 확인을 안 했나 싶어서 봤더니 연락이 따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뛰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아랫집 여자와의 이상하면서도 오묘한 관계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처음에는 남편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남편이 제가 아랫집 여자를 만나고 낮술도 하게 되었다는 걸 들었기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친구 같은 남편이었기에 나중에는 몇 번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 왜 그러냐? 이상한 거 아니냐? 혹시 사이코 같은 여자 아니냐?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함부로 사람한테 마음 주면 안 된다 라면서 부추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 가정에 한몫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아이를 낳기 위해 고생했으며 아이들 잘 돌보고 있었기에 제가 낮 시간에 즐기는 자유 시간에 만났던 이웃사촌인데 남편 눈치 보면서 남편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남편 말에 휘둘러야 하나 싶었고요. 또 아래 동생이 이사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습소를 하기에 그리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낮술을 퍼마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그 동생과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마신 거고 저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재미있었고 즐거웠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에게 괜히 말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동생이 예전부터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밥이나 술 먹기도 애매한 시기였잖아요. 또 그 집은 나와서 먹으려면 애도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저랑 둘이 먹기도 애매하고요. 저야 남편이 집에 오면 혼자 나갈 수 있지만요. 그렇게 그런 약속을 몇 번 했지만 두 집 다 상황이 아니라 하지 못했었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저녁에 저희 남편 얼굴도 보고 같이 한번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 동생과 낮에 얼굴도 자주 보다가 일하니까 자주 못 보고 같이 저녁에 얼굴 보며 이야기도 할 겸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자고 흔쾌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온 지도 한참 된 것 같고 이사 온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데 남편에게 말로만 말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걸까요? 그 동생을 초대한 날 그 동생은 남편과 말을 이어가며 저랑은 말을 이어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랑만 말을 하며 술자리 막바지에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며 오빠 오빠 하면서 그렇게 첫 만남이 있었고 그 동생의 이상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저녁마다 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남편도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것 같다며 성격도 좋고 애교도 많은데 왜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그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또한 저녁 시간만 되면 저희 집에 와서 저녁 먹어도 되냐며 자주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특별한 일이 없고 저녁은 거르지 않고 당연히 먹으니 싫다고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연락도 없이 그냥 저녁만 되면 저희 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가족이 집 근처에 살더라도 연락은 하고 오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희 집을 본인 집처럼 드나들고 오더라고요. 저도 점점 불편해지고 저희 남편 앞에서 내숭 떨며 오빠 오빠 하는 것도 자꾸만 거슬리고요. 근데 남편과 친해지면서 저는 부엌에서 밥 차리고 있는데 거실에 남편과 앉아 히덕거리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또 낮에는 인터폰으로 애들 뛰는 소리가 들린다며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요. 너무 이중적인 면들이 보이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인터폰으로도 그렇게 거리감이 느끼게 자꾸만 연락 와서 애들 뛰는 거 조용히 시켜달라고 했다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그렇게 말해야 바로 당신이랑 연락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 본인이 겪어보니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이중적인 것 같지도 않으며 유쾌한 사람 같은데 왜 자꾸 삐딱하게 사람을 보느냐. 예전에는 당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애 낳고 집에만 있다 보니 혹시 우울증 같은 게 생긴 거 아니냐면서 그 아랫집 여자를 감싸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저는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요. 진짜 화가 나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화를 참고 있다가 사건이 터진 날도 어김없이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라고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들어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날도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반주를 하고 있는데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남편이랑만 눈을 마주보며 말하는 동생이 그날따라 더 거슬리게 보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저녁 시간 때 연락 좀 하고 올 수 있지? 그리고 우리도 저녁 시간 되면 남편이랑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있을 시간이잖아. 너도 가정이 있고 이렇게 저녁 때마다 연락도 없이 오면 난 좀 불편해서 미안한데 이제는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그 아랫집 여자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불편했어요? 전 친언니 같고 친오빠 같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저 혼자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당신 왜 그래? 동생같이 생각한다면서 뭐 그렇게 못되게 말해. 나이도 더 먹은 사람이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사과해. 당신 때문에 울잖아. 진짜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 자존심을 묵살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며 그 여자를 제 앞에서 달래더라고요. 이 미친 인간이 지 마누라는 기분 역같고 거지 같은데 왜 지 마누라 앞에서 다른 여자 편을 더 드는지 또 사과까지 하라니요. 저는 기분이 정말 더럽고 나빴습니다.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울고 너희 집으로 가줘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달래며 현관까지 나가주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저보고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면서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면서 집에서 일까지 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까지 못되게 말을 하냐면서 끝까지 제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고 그 동생 입장에서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아주 쌍욕이 오가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희 애들은 이렇게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지라 애들도 싸우는 모습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지 그 여자가 더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저도 연락을 안 하고 그 동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인터폰이 울렸고 시끄러우니까 애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싸가지 없게 말입니다. 또 남편 출근하고 나면 피아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듣기 싫어서 그런지 더 크게 들리고 그 소리가 저를 아주 짜증나게 만들더라고요. 현재 저는 아랫집 여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말도 안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아주 역같이 됐고요.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해야 할 말 빼고는 거의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그 동생한테 사과나 하라네요. 저한테 당신이 그렇게 속도 좁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지금 남편과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왜 저를 이해하지 않고 마누라가 아닌 다른 타인만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잘못이라면 그 여자를 만난 것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남편이 계속 저렇게 말만 하면 그 여자 말을 하는데 진절머리가 나고 그년이랑 혹시 눈이라도 맞았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그년 편만 드니까 제가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설마 둘이 눈 맞은 건 아니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한다면 둘 다 잡아 뜯어버릴 겁니다. 혹시 남편과 그년 사이에 뭐라도 있어서 제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다시 사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